대한민국의 족쇄가 걸려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때 아닌 한국 전략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의 군사무기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 한국산 무기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던 한국에게 사실은 무기 개발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의 족쇄를 차고 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으로 발전한 국가.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국방력을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무슨 수를 써길래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무기 개발에 있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국가들과 경쟁을 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스펙의 무기를 양산되던 한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가의 효율을 뽑아내는 꼼수를 개발했을 거라는 주장을 하며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세계인들의 반응에 오히려 의아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여기서 살아보든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때부터 이미 세계 모든 군사적 긴장감이 집중됐던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이 입점 이후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이었고, 이후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겪는 와중에도 북한이라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라는 존재를 10분 활용하고 때로는 이용하면서까지도 군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우리의 땅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령 오직 화려뿐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큼의 동기 여지는 갈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자.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왔던 마인드입니다.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세계의 문제국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한국에 조금씩 군사 개발 제한을 풀어줄 때마다 한국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신무기를 출시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리 무기를 만들어줬다가 합법화되면 공개하는 것 아닌가, 알고 보면 지어거 이미 핵도 숨겨놓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휴전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머릿속으로 구상해왔던 무기를 재빨리 실현시킨 것뿐.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누가 봐도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공식적으로 이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이란 이웃 국가든지 우리는 이렇게 북한 맞히려고 미사일 개발하는 건 아닐까라며 한국의 신무기가 발표될 때마다 내적 댄스를 추는 국내 네티즌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에는 북침 전략과 고슴도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전략은 미사일 전력으로 다른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우리를 건드린 국가가 있다면 북침처럼 그 나라의 핵심 기반 시설을 빠르게 타격하고 고슴도치처럼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도록 만들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대수적인 전략 무기가 원세랑 잠수함 등의 기류 부사람인데요. 원래 한국은 지형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통계는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남해는 다도해라며 섬이 많은 특성상 예측하기 힘들고 거센 조류가 상시 대기하고 있죠. 13척의 배로 왜군을 전멸시켰던 명량해전 울돌목의 기적 역시 다도해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이순신 장군의 작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는 높은 조수관말로 인해 갯벌이 넓게 생기기 때문에 배가 정박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두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전쟁 당시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도 기적적으로 성공한 승부수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지리적 특성에도 만족하지 않고 사방에 지뢰를 깔아 그 누구도 접근 못하도록 고슴도치 전략을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최신 전력을 분석 중인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대체 무엇인가? 탱크에 한이라도 맺혀 있는 건가? 호주가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일컫는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눈치입니다. 지상전에 꽂힌 탱크는
3세대급만 1700대 보유하고 있으며 기동성을 위한 자주포 일부가 55는 20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 통틀어 2위의 자주포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견인포 3700문이라는 수량을 갖고 있는데 오직 북한만 상대한다. 지나칠 정도의 매력이죠. 심지어 이 미친 국가는 남아도는 견인포를 버리기 아깝다며 트럭 위에다 올려 기동성까지 갖춘 차륜형 자주포까지 개발됩니다. 또한 포탄만으로는 단기간 화력 제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다연장 로켓을 수입하고 로켓값으로 만조 단위의 예산을 사용은 화력의 축구화력에 미친 후반부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지침까지 종료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기가 개발될지 아니었던 무기를 숨겨줬다가 세상에 공개할지 기대감을 비추는 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해의 미덕은 게임에 남아 로켓 탱크도 개발에 나설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날까지 한국이 보여줬던 행보는 멀리 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주포로 멀리 쏘면 되겠네라며 전략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미친 전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력은 전 세계에서 이미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는 K9 자주포로 파키스탄과 국경 싸움을 하는 인도는 일부 전력을 활용하여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견디지 못한 파키스탄은 오열하며 이제 중국산 무기로는 못해 먹겠다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중국산의 40대를 운용하여도 해공군에게 상대가 안 되니 자기들도 답답할 노릇이겠죠. 파키스탄은의 지령인 PSG고 자주포 36문을 출격시켜봤지만 인도가 배치한 구 자주포 신분에게 금방 털리고 말았습니다.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붙인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두고 자주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파키스탄 국민들은 중국이 처리하는 싸구려 무기가 아니라 암시장을 통해서라도 한국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이미 뒷돈을 많이 받아 모든 무기가 쓰레기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직 중국산 무기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여 구매할 뿐인데요. 얼마 전 공개됐던 파키스탄의 열병식을 보면 미사일 운반 트럭 전차 소총 모두 중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대한민국 포부의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쉬운 대로 포전력에 집중하였지만 고삐가 풀린 이상 본격적인 미사일 집중 개발에 들어갈 때가 되었댔죠. 사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다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금밀에 운용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BS 설계도를 보면 사실상 모든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 가능한 발사대가 갑판에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1월 군 소식통에 의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 최초의 모든 실험이 마무리되어 이제는 최종 수중 발사 시험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성공적인 개발하여 소식만 알려지면 이제 한국은 우리의 연안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 아시아 대륙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재 한창 개발을 진행 중인 현무4 미사일을 넘어서 중량 10톤 사거리만 5000km 이상의 괴물 미사일이 향후 미사일의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은 2000km 떨어진 작은 표적물을 정확히 맞추는 무시무시한 정확도를 보여준 바가 있는데 10톤 중량의 현무 미사일에만 5000km 떨어진 표적을 맞추게 된다면 어쩌면 미국조차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켜준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이 나는가? 군함을 폭파시키려는 것 사전에 모르고 있는가? 북괴 군함쯤은 우리 군함과 상대가 안 돼야 하지 않는가? 중국, 일본, 북한 등 2, 3개국들만 널리 버거지다 다른 각국들은 한국의 족쇄가 풀림으로써 각국들은 경제든 군사든 어떻게든 가까워지려 하는데 중국, 일본, 북한은 맹비난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3개국은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뭐야? 6.25라니 작은 실언의 내용의 진실성이 떨어진다. 자화자찬?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의구, 웬 6.25 전쟁, 나레이터 교체하라. 기본이 안 돼 있다.